물건을 사서 이제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혹하는 마음에 샀을 때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이제 반품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대출은 어떨까요? 대출을 받았는데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받자마자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이 있다면 취소하거나 갈아타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은행에 문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당연히 안 되겠지 하는 마음에 포기한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청약, 철회권 덕분인데요. 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시죠. 레오 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게 대출 청약 철회권? 네, 맞습니다. 이게 벌써 나온 지가 3년이나 됐다는데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처음 듣습니다. 네,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나온 대출 청약 철회권이라는 제도인데요. 이 대출 청약 철회권은 금융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네. 정해진 기간 안에 자유롭게 나는 계약을 철회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 이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나는 갑자기 돈이 필요 없게 됐어. 대출을 받았는데 예. 그래도 철회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분들 많으세요. 더 낮은 금리의 은행을 발견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미 대출을 했는데 더 낮은 은행이 있어. 네, 그러면 네. 예, 철회할 수 있고요. 제가 최근에 본 분은 그냥 기분이 나빠서 네, 은행 직원이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래서 그럴 수 처리하신 있죠. 분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약 자체를 그냥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요. 이 대출 청약 철회권은 대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2주 안에? 네, 그런데 네. 이제 고령자 같은 경우에 네. 기간을 조금 늘려주는 그런 금융 기간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철회를 하냐면 서면이나 이메일, 뭐 전화, 영업점을 방문을 해서 철회 의사를 표시를 하면 되고요. 이 철회 의사를 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출 원금 당연히 돌려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자라든지 이제 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돌려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인지세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저당권 설정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 설정 비용을 돌려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약 철회가 나올지 아니면 중도 상환이 나올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어느 정도길래요? 그 저당권 설정 비용이? 저당권 설정 비용이요. 예. 좀 비쌉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 한 1억 정도를 빌리면 0.6%라서 60만 원 정도를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통 1억을 빌리면 괜찮은데 뭐 한 3억을 빌렸다. 그럼 180만 원이잖아요. 368.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 뭐 쉽게 철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청약 철회를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철회하고 싶으면 이제 14일, 그러니까 2주 안에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좀 빠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청약 철회를 신청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은행에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청약 철회 뭐 신청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앱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철회 의사를 밝히고 은행에다가 모든 부대 비용과 대출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는 관련 정보를 5 영업일 이내에 삭제를 하게 되고요. 소비자의 신용 점수나 내부 등급은 대출 이전의 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대출을 하면 설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설정 이력이 남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설정을 했다가 뭐 말소를 했다 해서 뭐 현재 이력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말소 이력을 띄게 되면 거기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력까지 지울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일부 은행에서는 이제 또 너무 많이 이렇게 악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출 철회를 한 달 이내에 2번 이상 한 고객에게는 여러 가지로 뭐 제약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설명서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신규 대출, 만기 연장,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서에 써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이제 대출뿐 아니라 이제 금융 상품이라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 말씀인데 네. 보통 이 청약 철회 신청하면은 뭐 잘 받아들이지는 편입니까? 그럼요.
네, 이거는 이제 당연히 뭐 법률적으로 법으로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에서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통계를 보면 3년 동안 이제 이 금소법이 시행된 지가 3년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3년 동안의 환불액이 14조 원을 초과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융 소비자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서 이렇게 환불을 해드린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철회 건수도 495만 건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신청이 수용이 됐고요. 인터넷 전문 은행 3사 같은 경우는 예. 100%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건별로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은행권이 제일 신청 금액이 높죠. 그래서 11조 7천억 원 정도가 가장 많고요. 이 이제 점점 홍보도 됐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그런지 매년 신청 건수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철회권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하고 모든 금융 상품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청약 철회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고령, 그러니까 연세가 좀 높으신 예. 금융 소비자들한테도 좀 더 이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어느 은행이 더 잘해줬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데이터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제 뭐 그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민은행, 농협은행 같은 게 100% 수용을 했고 뭐 다른 은행은 조금 떨어지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법적으로 안 해주려고 해서 그런 거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이유를 따진다라고 하면 그 소비자가 처음에 이제 대출 철회를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마음이 변심을 할 수도 있어요. 예. 반품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예, 예, 해서 변심을 해서 이제 취소를 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철회를 하면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돌려주지 못해서 승인이 안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14일 이내에 꼭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해서 수용이 안 됐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수용률은 뭐 일부러 안 해준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간 안에 신청을 하시면 거의 다 수용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아니, 통상적으로 이게 대표님 그 대출 받고 나면은 원리금 그냥 돈 생기는 대로 갚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네. 대출이 그렇지는 않나요? 그러셔도 되죠. 내가 그냥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청약을 철회를 하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유리한 부분을 조금 따져보는 게 좋고요. 뭐 돈이 뭐 매달 얼마씩 갚아도 되는 분도 있지만 갑자기 목돈이 들어와서 예. 내가 돈이 필요 없게 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유리한지는 조금 따져보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도 상환을 하는 게 나은지 청약 철회를 하는 게 나은지 조금 비교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청약 철회는요 아예 대출 계약 자체가 그냥 취소되는 거예요. 예. 무효화되는 예. 거고요. 그 중도 상환은 대출을 빌렸다가 갚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력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에서는요, 청약 철회는 그냥 은행에서 냈던 그 발생한 비용을 돌려주면 되는 예. 것이고, 이 중도 상환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는 약간의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네. 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면 다른 데서 돈을 벌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회 비용까지 들어간 게 중도 상환 수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 청약 철회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그런 경향이 더 많고요. 하지만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는 네. 조금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대출일 네, 때? 예를 들면 내가 대출을 했던 은행이 너무나 운이 좋게 예.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은행이다. 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큰 비용의 저당권 설정 비용을 내가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해당 은행에서 다 지불을 하게 되어 있어서 내가 중도 상환이 유리한지 아니면 대출 청약 철회가 유리한지는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용 점수 면에서는 네. 어찌 보면 중도 상환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신용 점수에서는요, 잘 빌리고 잘 갚으면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요? 근데 예, 청약 철회 같은 경우는 아예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이기 때문에 신용 점수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래요? 예. 중도 상환 같은 경우는 금융거래 이력이 전혀 없던 분이 내가 대출을 했다가 잘 갚은 그런 형상이 되기 때문에 신용평가 기관에서 그 모형별에서 조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개인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획일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모든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자체가 다 청약 철회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철회가 안 되는 곳은 어딘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모든 금융기관에서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이게 이제 금소법에 영향을 받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그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적용이 되긴 하는데 네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신용, 대형 대부 업체에서는 당연히 적용이 돼서 대출 금액과 상관없이 언제라도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소법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은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부 규정으로 뭐 일정 수준이 넘으면 철회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카드사에서는 단기 카드 대출인 경우에 현금 서비스, 뭐 리볼빙, 리스, 할부금융, 증권 담보 대출 등은 청약 철회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제 카드 회사에서도 장기로 대출을 하는 게 있어요. 카드론이라고 하죠. 예. 예, 그런 경우는 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사전에 항상 설명을 잘 듣고 또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김 대표님 설명 듣다 보니까 제일 청약 철회권에서 아쉬운 게 2주 안에 결정해야 된다는 거. 네. 급하게 대출은 받았는데 네. 뭐 한 2주 안에 이제 뭐 대출 받을 만한 상황에 해결될 만한 돈이 생겼든지 네. 아니면 기분이 나빴든지. 네. 근데 생각보다는 네. 그래도 뭐 400 몇십만 명 그동안에 이용하셨다니까 많이들 이용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이 모르는 분도 많았고 네. 또 지난 3년 동안 철회권 활용한 연령층이 주로 젊은 분들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청약 철회권을 예. 활용하신 분들이 그 젊은 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살펴보면 한 2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보대출을 청약 철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신용대출은 청약 철회가 좀 용이하잖아요. 그런데 연령별로 사실 60대 이상인 분들이 신용대출을 받는다. 네. 조금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신용대출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정보에도 훨씬 더 빠르고 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청약 철회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의 어두운 부분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60대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에 고령자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정보에 어둡고 기동력이 좀 떨어지시고요. 네. 순발력도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몸이 아픈 분들도 좀 상당히 예,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대출을 이제 신청을 할 때 연락이 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양원으로 와주면 안 되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네.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이제 요양원에서 대출 신청을 했는데 다시 취소까지 하려면 너무 어려울 수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입원을 하신 분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앱이라든지 비대면 서비스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젊은 층한테는 참 네, 맞습니다. 익숙한 서비스일 수 있겠습니다만 좀 고령층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다 어려운 보니 정도가 아니고 짜증나요. 하다 보면 짜증나요. 예, 짜증나. 뭐가 하다 이렇게 보면. 많아, 할 예, 게 많아. 예, 예. 그렇죠. 할 게 맞습니다. 많고. 예.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안 넘어가고 막 이런 자꾸 경우도 뭐 인정번호 오고 뭐. 그래서 이제 자제분들한테 또 물어보면 자제분들대로 또 바쁘고.
바쁘기보다도 이제 무시하죠 그때부터.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고령 그 사용자들을 위해서 청약 철회권 기간 자체를 더 늘리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실제로 지금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부 캐피탈사의 그 약관을 제가 읽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70세 이상은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를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이제 대부분의 은행은 14일 이내잖아요. 근데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30일로 기간을 연장을 해준 거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앱으로 이렇게 하기도 되게 어렵고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영업점에 가서 신청을 하고 싶은데 몸도 아픈고 또 영업점이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네, 없어요. 예. 폐쇄가 많이 돼서 근처에 있는 은행을 가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철회 가능 기간을 조금 늘려주시거나 아니면 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좀 유연하게 판단을 해준다라고 하면 고령 소비자들이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금감원도 실제로 이런 고령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금융 회사가 있으면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를 반영을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금융 소비자들도 활용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제는 뭘 이렇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아니면 뭐 금융기관 등등에서 뭘 해도 좀 고령자들 좀 네. 감안해 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한데 예, 좀 많이 예. 혜택을 주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예. 네, 날이 자꾸 있다. 뭐 젊은 사람들 하듯이 다 알아서 하겠거니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진짜 영업 좀 많이 줄었어요. 네. 많이 줄었고 또 가보면은 또 시내 중심가에 있는 좀 한가한 데는 가면 바로바로 서비스를 받는데 또 사람 많은 데는 가면은 번호표 뽑고 한참을 또 네. 한참 기다려야 되고 또 예. 이제 갔는데 뭐 서류 하나가 없으면 다시 오라. 또 예.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또 우리 대출 전문가이신 우리 김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요새 어쨌거나 고금리 환경이지만 대출 갈아타기가 예전보다는 쉬워졌고 네. 또 정책 대출도 늘고 있고 뭐 조건 맞으면 조금이라도 더 이제 저렴한 이자로 이렇게 갈아타고 싶은데 네. 자, 요 이제 뭐 대출 없이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고 요 이자를 좀 아낄 수 있는 팁, 네. 뭐 아낌없이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정말 대출이자 너무 줄이고 싶어 합니다. 예. 저도 줄이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대출 이자를 줄이는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비교를 하셔야겠죠. 예. 어떤 상품이 좋을지 비교를 하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9년에 집을 굉장히 많이 사셨어요. 네, 네. 실제로. 2019년에? 네, 그때가 네, 많이 네. 사셨던 네.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5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5년 동안은 그동안 고정금리였어요. 고정금리. 네, 그래서 2%의 금리를 쓰고 있었던 분이 이제 그동안의 그 금리 상승은 이제 불 건너 남의 구경이었는데 예, 멀었던 거죠. 근데 이제 본인한테 닥친 거예요. 변동금리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변동금리로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한테도 이제 고정금리를 선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고정금리로 돌아가게 되는 지금 거죠. 현재 고정금리로? 네, 예, 그래서 예전에 2%의 그런 혜택을 누리던 분들이 지금 다 5% 중반으로 금리가 바뀝니다. 네. 예, 변동금리가 굉장히 높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빨리 대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출을 충분히 비교를 하시고요. 가장 싼 은행을 찾아서 뭐 대출 비교 플랫폼도 있고 또 뭐 지인이라든지 은행을 방문을 해서 가장 저렴한 금리로 얼른 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플랫폼 좀 알려주십시오. 뭐 네이버도 있고 뭐 토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모든 금융기관이 그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한 군데만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예. 몇 군데 하시고 또 은행도 방문해 보시고 어. 한 번 결정이 정말 오랫동안의 네. 나의 이자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대환을 받으려고 하는데 본인이 뭐 소득이 낮거나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최근에 정책 상품
상품이 굉장히 좋은 예,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버팀목 전세 같은 경우로 갈아탈 수 있는 분들은 정책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조언을 드리고요. 요즘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금리 상품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또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자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 꼼꼼하게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내 이자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신용 점수도 좋게 만든다면 신용 점수가 올라가면 금리 혜택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은행 영업점 가서 직원한테 요즘 나온 정책 대출 가운데 뭐 제가 이렇게 해볼 만한 게 뭐 있나 이런 거 물어보고 상담하는 그럼요. 거 네, 물어보시면 민폐 됩니다.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은행 아니에요. 직원들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사업자 대출 좋아합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